저는 지금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있죠? 네. 그거를 지금 그 재건축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 건축 다 해서 지금 입주해갖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송파역 쪽으로 그 에스카레이터도 공사를 해서 내년 2월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네. 그 가락시장 쪽으로 또 경전철도 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런 게 좀 형성됐을 때 파는 게 나은가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그러면 주택은 요것만 보유 중에 계신 건가요? 네네. 다른 네.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네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몇 평이시죠? 34평인가 그럴 거예요. 네, 34평. 방송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방송 보려고 기다렸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나왔어요, 밖에. 이게 설명하기 방송 안 보시면은 좋아요. 자, 네.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할게요. 네네.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네. 자, 1번 설명입니다. 네. 자, 여기는 대단지 9,500세대가 되는 강남에서도 정말 초특급 대단지로서 신축으로 8호선 송파역에 인접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옆에는 가락시장이 있어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는 편의시설, 생필품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고 향후에는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법조단지를 거쳐서 회밀리타운을 거쳐서 여기에 헬리오시티 뒤쪽에 탄천으로 거쳐서 네. 이것이 결국에는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하계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전철이 또 아울러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울러서 잠실 주공을 중심으로 한 잠실역도 계속해서 재건축 바람을 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기본철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리적 입지가 그리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떤 게 안 떨어지겠느냐. 그러니 괜찮다. 보유를 해라. 요게 1번 설명이에요. 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네네. 그럼 2번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여기 30평대가 지금 시세가 실거래가가 20억이 훌쩍 넘었어요. 얼마요? 20억이 넘었다고요. 네네. 예. 20억이 넘어 있는 아파트를 과연 지금 이 헬리오시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20억을 주고 사서 20억이 됐느냐. 지금 시청자분님처럼 5억도 안 되던 그런 물건을 붙잡고 있어 재건축을 해서 살다 보니 20억이 됐느냐. 네. 이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누군가는 사줘서 올라왔지만 거래가 예를 들어서 9,500세대다, 만세대다. 그 만세대 중에 실제로 이 가격 올라올 때 거래된 거는 그러면 몇 세대냐? 5,000세대, 6,000세대가 거래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네. 거래 잘 때 봐야 20%? 5세대 네. 중에 하나 정도? 많이 돼 봐야. 아니면 1,000세대, 2,000세대 네. 그 이상 거래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른 걸 팔아서 추가로 제가 돈을 좀 더 보태서 들어왔고 또 누군가는 팔아서 그 사람도 또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산 전체가 올라서 얘도 덩달아서 해서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월급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23억짜리를 살 수 있느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 곧 누구냐 50대 60대죠. 50대 60대는 자기도 올랐기 때문에 팔고 일로 올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50대 60대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30대 40대에서 물건을 사주면서 치고 계속 순환적으로 세대를 거슬러 올라와야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 20억이 넘는 이 아파트를 우리나라의 30대, 40대가 액면으로 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절대 못 산다. 월급으로 해서 20억 가려면은 평생 아니라 2번 평생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이니만큼 이거는 반드시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 이 가격이 올랐는 거는 돈 때문에 올랐다.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돈 때문에 올랐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랐다. 올랐는 이유가. 그런데 돈 때문에 올랐는 이 코로나는 지금 돈줄 조이기에 들어갔다. 전 세계가. 아, 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0.5%에서 0.75에서 어저께 1%까지 올라갔다. 내년에까지는 내년 말까지 최대한 많이 올라간다면은 2%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올라갔고 장기적으로 후년까지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금리가 3%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본다. 자, 그러면은 0.5%이던 것이 3%까지 가면 6배가 올라가는데 그럼 대출 이자가 몇 %로 가야 되느냐? 무조건 6%에서 7%까지 가야 된다. 그럼 누가 돈이 그렇게 쪼이는데 현금으로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이걸 살까? 헬리움은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15억, 20억에 갔는데 그걸 누가 와서 살 거냐? 서울 사람들이 안 사면은.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8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또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3기 신도시가 200만 호가 넘는다. 200만 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감도 못 잡겠어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의 1기 신도시잖아요. 아, 예. 이 숫자만큼이에요. 3기 신도시가 그거만큼 늘었다. 자, 경기도에서는요. 서울 이상으로 물건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030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약 350만에서 약 한 360만 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350만 호, 360만 호가 무슨 뜻이냐?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을 서울시 1000만 인구죠? 듣고 계세요? 네, 들어요. 서울에 1000만 인구죠? 네. 자, 그 중에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는 집 필요 없죠? 엄마하고 같이 살죠? 그러면 대충 20%는 집이 없어도 된다고 빼요?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때려봐요. 그럼 800만이죠? 800만이 두 사람이 그냥 한 집에 산다고 쳐요. 그럼 400만 호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시 주택은 400만 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모자란다는 거는. 그러면 서울시 주택이 340이나 350, 360만 호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시 주택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예. 여기 2030년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글쎄, 어느 누군가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파트 물건 자체가 그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그 말은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라 소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스컴이나 등등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는 해왔죠.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딱 하면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래 가격 안 떨어져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듣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한국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시장이 이제 바뀌어서 그거를 앞으로 많이 집을 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까 무조건요. 생각이 무조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선택은 각자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무조건 2번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팔아야 되나 어쩌나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20억 넘게 형성되는 23억인가까지 얘가 찍었는데 예. 23억에 살 사람이 있어야 팔겠죠. 예. 예. 그럼 이 9,500세대 중에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예.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아, 예. 운이 따르지 않으면 못 팝니다. 아, 네. 이미.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살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융자가 많이 안 나와서 못 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이자가 비싸서 많은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비싸서 견디지 못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아, 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억 올라갔는데 다 노후가 안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물건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야 노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아, 네. 왜냐면은 아이 키우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15년, 얼마, 10년 이렇게 그냥 생활만 해온 거죠. 예, 예. 그 가운데 내가 뭐 올린 것도 아닌데 지가 올라간 거야. 예,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고맙긴 하지. 이거 팔아서 노후는 해야 되는데 하고 돌아서 보니까 이제는 안 팔리는 거죠. 아, 예. 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럼 상대가 있으면 파는 게 낫겠네. 당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립니다.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예.